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될 것 같다는 정부의 언급이 있었다는데요. 정말로 연장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을 판다면 그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부터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1년씩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23년 5월 9일까지, 24년 5월 9일까지. 그리고 지금 25년 5월 9일까지.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앞으로 뭐 1년 더 연장될 거냐? 사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거를 폐지하려고도 했었죠. 정부의 생각은 이 중과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였는데 어쨌든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거셀 거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없었고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시켜주는 거, 이 기간 연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해년마다 1년씩 연장했으니까 좀 늦게나마 다시 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2월 초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슈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가 되지 않고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이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재가로 이렇게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적으로 큰 이슈 때문에 과연 이거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내년 5월 9일까지로 끝나고 내년 5월 10일부터는 다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는 12월 17일 날 올라온 기사더라고요. 한경 기사인데 그 기사에 아니야 1년 더 연장될 것 같아 라는 정부의 언급이 있었다. 이걸 이제 기사가 올렸더라고요. 보통 연말이면 그 다음 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그 방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연장될지 아니면 제 예상대로 이게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텐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또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인데 어쨌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장되면 당연히 좋죠. 제가 예상은 안 될 거다라고 했지만 연장되면 저도 좋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연장되면 좋은데 상황이 쉽진 않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는 한국경제 이광식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단독 보도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입니다. 확정가 아니고 연장될 듯. 근데 그 이유가 소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후년, 내년이죠. 5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달 말에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거죠. 5월 9일까지. 근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정부니까. 대표적으로 기재부겠죠. 세금 관련은 기재부가 최상위 기관이니까.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할 것으로 그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고 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달 말에 발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게 17일이에요. 10월 17일.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는 28일입니다. 근데 아직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시국이 좀 어수선하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마 기재부 장관이 정신없겠죠. 네, 이것저것 뭐 챙기려면. 그래서 아마 이게 올 말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더 연장되기를 바랄 거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제 예상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끝나고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5월 10일부터는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겠죠. 집을 많이 가져보시고 파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양도세 중과는 상당히 무섭죠. 세금도 세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집을 팔았을 때 이게 비과세일 때, 그 다음에 일반 과세일 때, 그리고 중과세일 때 아마 세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8년 4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8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1월 달에 16억에 양도하는 거죠. 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양도 차익이 8억 정도 되겠죠? 8억에 사가지고 16억에 팔았으니까 저렇게 8억 양도 차익 남겼을 때 이때 양도세가 비과세일 때, 과세일 때, 그리고 중과세일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때입니다.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경우니까 최소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야 비과세 받는 거니까. 요건 충족으로 비과세 받는다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일 때는 양도세가 없죠. 12억까지는 아예 세금 안 내는 거니까. 근데 파는 금액이 16억이라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 그게 이제 2억인데 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때 장특공은 36%예요. 왜 36%냐면 1주택 비과세인 거고 2년 거주했으니까 거주기간 1년당 4% 그리고 보유기간 1년당 4% 이렇게 계산하면 거주는 8%고 보유는 28%두 개를 더하면 36%입니다. 이렇게 장특공 받고 세금 계산하면 양도세는 약 3,133만 원입니다. 세금 부담 없죠. 8억 남겨가지고 3천만 원 또 내는 거니까 부담 없는데 만약에 같은 비과세인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이게 다 10년 꽉 채웠다 라고 가정해보면 이때 장특공이 80%예요. 거주 1년당 4%, 10년 40%고 보유기간 1년 4%씩 10년 40% 더하면 최대값 80% 이렇게 공제받으면 최종 세금은 약 4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세금 부담은 정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일반 과세일 때입니다. 중과세가 아닌. 조건은 같아요. 2018년도에 8억에 사가지고 25년도에 16억에 파는 겁니다.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주택은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되죠. 중과되지 않고.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해당되는 거니까 이때는 일반 과세입니다. 아니면 팔 때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거나 자, 어쨌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다면 이때 세금 얼마 나올까? 양도 차익은 8억이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이 7년이네요. 그러면 장특공은 14%죠. 1년당 2%씩 14%. 그렇게 공제받고 세금 계산해 보면 세금은 약 2억 7,717만 원입니다. 비과세보다는 아쉽죠. 어쨌든 2억 7천을 내니까. 하지만 내가 8억 남겼으니까 이때는 2억 7천까지는 낼만 합니다. 왜? 내가 손에 쥐는 게 5억 3천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중과세죠. 중과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2주택자의 중과세와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2주택자의 중과세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더하죠. 자,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은 8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특공을 빼야 되는데 중과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몇 년 가지고 있든 7년 가지고 있든 10년 가지고 있든 100년 가지고 있든 양도세가 중과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이 0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억에서 기본공제만 하면 과표가 크죠. 7억 9,750만 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기본 세율이었다면 일반 과세일 때 기본 세율이라면 42%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20%포인트를 더하니까 62%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약 5억 436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8억 남겼는데 세금을 5억 400을 내요. 더 무서운 건 3주택 이상일 때 여기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역시 차익은 8억이지만 장특공 0원이고요. 공제 받는 거 없고 기본 공제만 받고 거기다가 세율 기본 세율 42%에다가 30%포인트 더하면 72%. 그럼 세금이 얼마냐면 5억 9,209만 원입니다. 8억 남겼는데 5억 9천 세금을 내요. 내가 손에 쥐는 건 2억 1천입니다. 자, 이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정말 급박한 상황 아니면 이 집 안 팔죠. 세금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팝니까? 2주택일 때는 내가 남긴 8억에 63%를 세금을 내고요. 집이 3개 이상이면 8억에 74%를 세금을 냅니다. 이건 못 팔죠. 아까워서.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중과세가 심하게 적용될 때 집 안 팔고 버티신 분들이 있죠. 예, 세금 아까우니까.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뭐 이런 중과세가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좋은 시절 올 거니까 그냥 버틸 거야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중과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딱 4군데잖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나머지는 다 비조정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뭐 일몰 기한 끝나도 1년 더 연장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 마포구에 집 가지고 있고 광진구, 뭐 중구, 종로구 이런 데 집 가지고 있어. 나 중과 안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요건 충족하면 집값 오름세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과 문제는 언제든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이 한시적 중과 배제가 1년 더 연장되면 다행인데 이게 연장되지 않고 끝나버리면 세금 부담은 파실 때, 집 팔 때 상당히 클 거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팔지 않고 버티기에는 종부세가 좀 걱정이죠. 이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가지고 집을 팔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과거처럼 또 집값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시장에 이 주택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니까 갖고 있지 못하게 하겠죠.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종부세예요. 이거 올려버리면 버티지 못합니다. 종부세 몇 천만 원 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물론 지금의 종부세 체계는 부담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시키면서 시장에 물건 안 나오니까 물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종부세까지 건드린다. 문정부 시절처럼. 물론 과거에 그렇게 강하게 규제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죠. 되려 집값이 올랐고 그걸 이유로 대선에서 패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처럼 똑같이는 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을 준다면 다주택자는 정말 난감하죠.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냐면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증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도 무서운 게 증여 받는 사람, 증여 취득세가 무섭죠. 만약에 주시는 분, 보통 이제 부모님 주실 텐데 다주택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이면 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12%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방교육세 더하면 12.4%고 만약에 면적이 커요. 85 초과해요. 그러면 13.4%입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증여 취득세 그 기준 금액이 예전에는 공시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시가 인정액이잖아요. 예, 시세만큼. 이거 받은 사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취득세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첫 번째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다주택자는 굉장히 난감해질 텐데 그래서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부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뭐 정권이 바뀔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중과 배제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규제가 들어가면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올해 종부세 얼마 나오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처분한다든지 뭐 증여한다든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참 복잡한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